지난 사례 분석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 내용을 먼저 보시고 온다면 좀 더 피부로 와닿으실 것 같아요. 구독자분께서 아버님의 상태를 알고 싶다며 2차 수견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아버님은 고지혈증만 있다고 하셨었는데 데이터 분석 결과 이렇게나 많은 질환들을 갖고 계셨다는 게 밝혀졌죠. 오늘은 아버님의 사례를 통해서 건강검진의 맹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의 진료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환자가 내과 병원에 갑니다. 내과 의사가 환자의 불편한 점을 듣고 특정 질환을 추정해서 필요한 검사들을 환자에게 제안합니다. CT를 제안했다고 해보죠. 환자는 CT 검사를 받습니다. 이때 영상 판독을 전문으로 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CT를 먼저 판독합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를 진료한 내과 의사가 환자의 CT 결과를 봅니다. 이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먼저 판독한 결과를 참고하죠. 그리고 내과 의사는 환자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최종적인 진단 및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진료의 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은 진료가 아니죠.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를 권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마트에서 쇼핑을 하듯이 환자가 원하는 검사를 그냥 선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료의 과정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다음의 상황을 보시죠. 아버님이 갖고 계신 질환들 중에 이 질환들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들은 폐CT 검진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요. 폐결절을 먼저 볼까요? 폐결절은 폐에 생긴 작은 혹을 뜻해요. 폐에 결절이 있다면 결절의 모양과 환자의 생활습관 및 지난 과거 병력 등을 통해서 폐암의 고위험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검진이 아닌 병원 진료를 통해서 폐결절을 알게 되면 담당 의사는 환자의 진찰을 통해 고위험군인지를 먼저 분석하고 폐암의 발병 위험성 및 다음 추적 검사 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게 되죠. 그런데 폐결절을 검진을 통해 알게 되면 결절의 모양에 대한 내용만이 환자에게 전달이 되죠. 그리고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문장 하나만이 주석으로 붙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경각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더군다나 진료를 통해 알게 된 경우 병원에서 직접 검사 시기에 대해 관리를 해주지만 검진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니 고령의 환자분일수록 관리가 잘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버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폐암의 고위험군에 해당되었기에 폐결절 최초 발견 후 6개월 뒤에 폐CT를 다시 해봐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2년이 넘게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죠. 본인 스스로가 검사를 못 챙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관상동맥 석회화를 볼게요. 관상동맥 석회화는 심장 혈관에 칼슘이 끼게 되는 현상인데요. 칼슘이 많을수록 심혈관 질환 발병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관상동맥 석회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22번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버님은 검진으로 폐CT를 찍은 것이었죠. 폐CT는 폐를 보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폐랑 심장이랑 붙어있다 보니 폐를 찍으면 심장이 같이 보이죠. 물론 폐CT이다 보니 심장이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심장 혈관에 칼슘이 껴있는 정도는 보입니다. 문제는 폐CT라는 점이에요. 애초에 폐 검진을 위한 검사였기에 심장 혈관에 칼슘이 보인다 할지라도 폐에 관한 내용만 언급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검진센터마다 다르긴 합니다. 폐CT일지라도 심장 혈관에 칼슘이 보이면 언급을 해주는 센터도 있긴 한데요. 복불복이죠. 그리고 폐CT에서 관상동맥 칼슘에 대한 내용이 판독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심장내과 진료를 보세요 이 한마디가 대부분 전부이죠. 관상동맥 칼슘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어떤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경각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경우 관상동맥 석회화가 발견되었지만 그 이후 2년 가까이 어떠한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진료가 아닌 검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내시경 수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버님의 경우 2017년에 검진대장 내시경으로 용종 5개를 떼냈습니다. 그중 용종 3개가 조직검사 결과 관상선종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검진이라면 이것으로 끝입니다. 주기적인 내시경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러나 소화기내과 의사가 직접 진료를 본 후에 대장 내시경에서 환자의 용종을 떼낸 것이었다면 이후의 상황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용종의 조직검사 수견이 관상선종이고 관상선종이 3개 이상이면 대장암의 고위험군이 되기 때문에 최소 3년 안에는 대장 내시경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환자에게 안내를 해주죠. 만일 용종의 절제 상태가 깔끔하지 못했다거나 대장암의 가족력 등이 있다면 2년 또는 1년 안에 다시 한번 대장 내시경을 받도록 환자에게 강하게 인지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검진에서는 이 과정이 빠져있죠. 결국 아버님은 2017년 이후로 대장 내시경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채로 현재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폐결절, 관상동맥 석회화,
대장 관상선종.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결국 폐암, 심혈관 질환, 대장암을 조기에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죠. 참고로 전 국민이 꾸준하게 건강검진을 받고 있지만 국내 사망 원인 부동의 1, 2위는 언제나 암과 심혈관 질환이었습니다. 우연찮게도 아버님이 현재 관리되고 있지 않은 영역도 암과 심혈관 질환이었죠. 지금의 아버님의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통계는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